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위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또 캐나다랑 해가지고 북극에서부터 이렇게 또 내려오고 있는 그 뭐 볼텍스라고 하나 엄청난 그 한파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캐나다에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해가지고 지금 이 북극에 찬 공기가 엄청나게 내려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섭씨로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야, 진짜 상상이 되지가 않네요. 마이너스 40도면은 무슨 뭐 냉동고에 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캐나다에서는 엄청난 이 북극의 이 한파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다 얼어붙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얼마나 추울지 뭐 상상도 되지가 않는데 여기 이 캘리포니아도 여기 이 LA 근처에서도 이 서든 캘리포니아도 어느 정도 춥기는 춥거든요. 춥기는 춥지만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한정되게 이제 밤에만 춥고 이제 낮에 된다고 하면은 햇볕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면서 어느 정도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데 역시나 이 캐나다나 그리고 이 미국 뭐 중부 쪽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춥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A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오와 있지 않습니까? 이 스윙 스테이시라고 하는 이 아이오와에서 공화당 이 트럼프의 대선 뭐 경선일이면서 여기에서 또 유세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대선 유세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북극에서 한파가 엄청나게 또 몰려오게 되면서 캐나다는 뭐 마이너스 40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뭐 아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30도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는 등 어마무시하게 춥다 보니까 이 아이오와에서의 유세가 줄줄이 지금 캔슬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역시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 뭐 첫 번째 뭐 유세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아이오와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다고 하니까 아주 스타트를 잘 끊고 있는 이 공화당의 트럼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캐나다랑 이 미국 중부랑 뭐 동부랑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추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운전하실 때 정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안 돌아다니는 게 최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집안에서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이 난로도 이렇게 또 틀으시면서 감기에 안 걸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북극의 한파 진짜 엄청납니다. 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얼어붙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 밖에 10분만 있어도 동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추운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이 되지가 않는데 추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뉴욕 타임즈랑 이렇게 법정 공방에서 졌거든요. 지게 되면서 트럼프한테 이 뉴욕 타임즈가 쓴 그 법률 비용 있지 않습니까? 법률 비용 40만 달러를 트럼프가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오더를 내렸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이런 기소권이 이렇게 또 걸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또 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아주 그냥 쫄딱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진짜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왔다라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의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발 좀 이 미국인들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폴리티코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대만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서 이 새로운 총통이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네요. 뽑히게 되면서 그 총통은 친미 후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굉장히 친한 친미 후보가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나와가지고 굉장히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대만에서의 평화를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을 하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대만의 독립, 이 인디펜던스를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만약에 이 대만을 이 독립하는 것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랑 싸우자라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의 이 대만을 지지를 하는 것이지 대만이 완전히 중국이랑 이렇게 독립하는 것은 그것은 서포트는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이 뭐 중국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제재를 하면서 그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랑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중국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가 대선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대선이면서 이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데모크라틱 파티가 있고 그리고 리퍼블리칸 파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나는 양당 모두 지지를 하지 않는 인디펜던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아무 당도 지지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지금 가장 많다라는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나는 이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지지를 하지 않는다. 라는 그 퍼센티지가 이 갤럽 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43%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을 지지를 하거나 그리고 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27%씩 똑같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나는 인디펜던트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당도 지지를 하지 않는다. 라는 사람들이 43%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싫다라는 그런 소리죠.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나는 둘 다 싫다. 제발 좀 딴 사람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절대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공화당에서 나올 기세이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꼭 재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이제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렇게 또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민주당이나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이제 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공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그 누구도 지지를 하지 않는 이 인디펜던트의 파티를 어떻게 하면은 이 표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략을 좀 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아랍계들에서 뭐 어벤던 바이든이라고 하면서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서 아랍계층에서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인기가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런 이제 인디펜던트 파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는 두 당도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인디펜던트 파티가 43%라는 그런 소리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양당이 인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두 후보, 이 엄청나게 나이가 많이 드신 이 두 후보 둘 다 별로다. 웬만하면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죠. 과연 올해 누가 대통령이 뽑힐지 둘 다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하긴 하는데 과연 누가 뽑힐지 제발 트럼프만 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누가 뽑힐지 계속해가지고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미국하고 영국이랑 이 후티 반군을 공격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투기도 출격을 하고 토마호크 미사일 막 100발 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또 두 번째 공격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두 번째 공격에서는 이 레이더 시스템들 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레이더 시스템이나 이런 이제 뭐 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파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두 번째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번째 공격을
공격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후티 반군이 또 이 선박 있지 않습니까? 선박을 향해 가지고 또 미사일 같은 거를 쐈다고 합니다. 미사일 같은 거를 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엄청나게 주어 터졌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 보복을 한답시고, 이 선박에다가 막 날렸대요. 뭐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또 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 빗나가가지고, 별다른 뭐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레이더 시스템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사일을 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또 공격을 해라고 하면서 또 두 번째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후티 반군을 공격을 한 것은 이 정당 방위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바로 되갚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중동에서 전쟁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에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뭐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트럼프는 이제 무슨 건덕지만 나오면 무조건 이게 잡아 뜯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의회도 거치지 않고 이런 공격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 홍해를 지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은 이런 뭐 자유적인 방편에서도 그러니까 뭐 정당 방위에서도 공격을 하는 게 맞죠. 의회를 그냥 패싱을 하면서까지 공격을 빨리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뭐 잘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에 후티 반군이 또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해온다고 하면은 우리 미군은 계속해가지고 더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저없이 반격을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어떻게 뭐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미국을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자칫하다가는 후티 반군이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예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예멘 후티 반군은 계속해가지고, 미국을 도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발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또, 주어 터지고 있는데, 계속 이대로 하다가는, 후티 반군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로이터 통신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예멘 후티 반군은,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번째 공격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두 번째 공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피해가 없지롱이라고 이렇게 뻥카를 날린 것 같은데, 좀 구라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후티 반군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너네들 다 빗나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우리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주어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또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 중동에서 계속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란이 후티 반군이나 뭐 하마스나 이 헤즈볼라나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란이 어쩌면은 또 이 전쟁을 확전을 이렇게 또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는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란은 분명히 이런 뭐 반군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가지고 뒤에서 도와주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더 이상의 큰 전쟁은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 후티 반군을 이렇게 때리고 있더라도 이란은 이렇게 미군을 향해 가지고 싸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당연하겠죠. 만약에 미국이랑 싸운다고 하면은 다 들어올 것이지 않습니까? 이란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자신들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계기고는 있지만
그런데 자신들도 아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싸운다고 하면은 주어 터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은 이렇게 전쟁 확전까지는 몰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홍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후티 반군이 뭐 계속 도발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계속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공격도 하고 미사일 쏴대고 그럴 거라고 하니까 아마도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또 뭐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 뭐 계속 쏘고 토마호크 계속 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신나게 주어 터진 뒤에야 이 후티 반군이 이런 이제 도발을 멈추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 홍해에서 그리고 이 주변 이 해변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뭐 유조선들이나 뭐 선박들이나 계속해서 이제 돌아갈 것이지 않습니까? 돌아가다 보니까 유가도 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도 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컨플릭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경제가 조금 나빠지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특히 유럽 그쪽에서 계속 좀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하고 유럽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게 아닌가. 유럽에서는 야 진짜 유럽이랑 뭐 중동이랑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미국한테 계속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까 격차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CIA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CIA에서 하마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 리더들의 장소 같은 것들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 데리고 있는 이 인질들 그런 뭐 장소 같은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CIA가 모두 다 이렇게 또 종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측에다가 이렇게 또 넘겨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굉장히 좀 끈끈하게 또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어마무시하게 큰 자본들이 이 유대인들의 손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린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은 전멸을 각오를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번 기회에 하마스 무장 조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북한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이 이 남한이랑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김정은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남한이랑 전쟁하는 것을 계속 준비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북한에서는 미국이랑과의 이런 관계도 지금 포기를 한 상태에다가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이랑도 조금이라도 있었던 그런 뭐 관계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끊어버렸거든요. 뭐 라디오 같은 것들도 이제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려고 이 전쟁 태세를 더 강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지금 이 북한을 본다고 하면은 6.25 때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그때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난 뒤로 북한이 이렇게 또 쳐들어온 뒤로 좀 한국이 많이 밀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미국이 안 도와줬다고 하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의 이 군사력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진짜 북한이랑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강한 그런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유엔에서도 도와주고 당연히 미국에서 도와주고 일본에서도 아마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만약에 전쟁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북한이라는 그런 나라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이제 무력으로 남북 통일이 되지 않을까. 남북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 있는 이런 첨단 무기들을 본다고 하면은 북한이랑 잽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숫자적으로는 뭐 구식 그런 무기들로는 북한이 많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구식 무기들로 첨단 무기를
파기를 할 수는 없죠. 네, 한국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금방 끝나지 않을까. 네, 북한이 이제 완전히 정권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우리가 뭐 이긴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뭐 경제적인 그런 이제 격차도 엄청나게 심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별로 걱정은 들지는 않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또 훈훈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어느 한 또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남자랑 여자의 커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성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머리가 없지 않으십니까? 네, 이 머리가 없으신데, 이 여성이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무슨 질환이 있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이제 탈모가 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성인이 되면서부터 머리가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만 이제는 머리가 이제 완전히 없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남자친구가 4년 동안 머리를 길러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위그, 이 가발을 이렇게 또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 가발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뭐 그랬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여성인데 무슨 희귀 질병이라고 하네요. 희귀 질병인데 뭐 눈썹도 빠지고 뭐 다 털이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준 이 가발을 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뻐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머리의 그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엄청나게 또 이쁜 모습을 이렇게 또 간직을 하게 되면서 남자친구랑 또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행복한 그런 이제 커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따뜻한 이런 뉴스 이렇게 또 보니까 축하드리고요. 이 사랑 오래도록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보잉 737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 이 FAA에서 보잉 737 맥스 9 기종에 대해 가지고 무기한 운항 정지를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FAA 측에서는 이 승객의 안전 때문에 이 보잉 737 맥스 9 기종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 더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보잉 737 맥스 9 기종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더 많은 철저한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기한 이 그라운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보잉 클락스입니다. 보잉이 737 맥스 기종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런 결함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보잉 737 이 기종을 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승객들이 지금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카약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이것은 또 여행사 앱이거든요. 이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여기 앱에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예약을 할 때 보잉 737 기종을 뺄 수 있는 그런 옵션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보잉 737 기종을 안 탈 수 있게 이렇게 또 필터를 해주는 그런 옵션이 이렇게 또 새로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인들도 보잉 이런 737 기종을 웬만하면 타지 않으려고 지금 기피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잉 737 맥스 기종 조만간 단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보잉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기종이 보잉 737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잉에서는 이 새로운 737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빨리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 이 지하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욕 지하철 위를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 서브웨이 서핑이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 뉴욕에 있는 이 티네이저들한테 그렇게 또 많이 유행처럼 이렇게 또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14살짜리 아이가 이 서브웨이 서핑을 하다가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브루클린 뭐 그 근처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틱톡 같은 거나 이런 뭐 인스타그램에 조회수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서베이 서핑이라는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티네이저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또 그렇게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라이 같은 애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런 유행들은 절대로 좀 많이 안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이런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게임들에 이런 서베이 서핑 같은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런 뭐 서베이 서핑 그런 게임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 게임들은 모두 다 밴이 빨리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봤는데 이 뉴욕 이 서베이 시스템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인 승차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개찰구 있지 않습니까? 뉴욕 이 서베이를 타기 위해 가지고 일부를 70원가 뭐 $2밖에 하지 않는데 그것을 내기 싫어가지고 공짜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개찰구를 또 뛰어넘는 그런 행위를 또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개찰구를 최근 들어가지고 또 바꿨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찰구를 이렇게 뭐 손짓만 이렇게 해가지고 손쉽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또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뉴요커들이 그 영상을 보고 또 많이 따라 한다고도 하네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찍고 막 5명이 지나가고 그러는 영상들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 개찰구를 이렇게 새롭게 바꾸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요커들의 또 수준이 보이네요. 좀 너무나 안타까운 수준을 이렇게 또 뉴요커들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 뉴욕의 전철 시스템에서 이런 무임 승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적자를 해마다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무임 승차는 빨리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뉴욕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런 뭐 쥐 문제, 쥐가 계속 발견이 되는 한 무임 승차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철을 타면서 아니 지하철에 무슨 쥐가 이렇게 많아라고 하면서 이런데 돈을 낼 수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이 주식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시총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 드디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역전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퍼블릭리 이렇게 트레이드가 되는 그 주식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이 가장 높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 윈도우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높은 이런 시총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또 추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제대로 이 스마트폰에 대해가지고,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추락을 하다가,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사회생을 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또 봤었거든요. 그런데, 인도계 CEO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뭐 클라우딩 서비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공을 얻고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에 제대로 투자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이렇게 또 재부활을 한 것을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제대로 이 스마트폰에 이 대응을 하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스마트폰에 대해 가지고 무슨 새로운 운영 체제를 이렇게 도입을 했었다가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대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야, 진짜 대단하네요. 결국에는 이 클라우딩 서비스 거기에다가 AI에다가 제대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부활을 했다. 그리고 이 애플을 꺾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발전을 할지 정말 기대가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식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지금 악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의 이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들이 잘 안 팔리니까 이 BYD랑 그리고 수많은 이
중국의 이 전기차 회사들이랑 경쟁을 해야 하다 보니까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깎다 보니까 이 테슬라 주가가 또 많이 내려갔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베를린 이 기가 팩토리 이 공장이 또 멈추지 않았었습니까? 어제 2주 동안 멈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예멘 후티 반군이 계속해가지고 미국이랑 싸우다 보니까 이 서플라이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식은 어제도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올해가 지금 얼마 안 지나지 않습니까? 2주밖에 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식은 올해 들어가지고 12%나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캐티 우드 있지 않습니까? 이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 캐티 우드가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2,500만 달러어치나 이 테슬라 주식을 사서 모았다.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엄청나게 또 사서 모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캐티 우드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잘 모았다가 또 굉장히 많이 모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유명해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 좀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를 이렇게 주식을 산 것에 대해 가지고 캐티 우드가 잘 한 것인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 이 JP 몰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JP 몰건이 작년에 2023년도 이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지난 4분기 때에는 어느 정도 좀 별로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지역 은행들을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굉장히 큰 이런 비용들 때문에 지난 4분기는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작년을 통틀어서 본다고 하면은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은행들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JP몰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이 은행이면서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이 수익을 이렇게 또 작년에 거둬들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최대 실적을 이렇게 또 거둬들인 JP몰건 대단하고 그러면서 이 JP몰건 CEO 달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만 금리가 높고 그리고 자신들의 은행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수많은 이런 이제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은 보고 있죠. 알고 있죠. 올해 들어가지고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JP몰건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수익도 쪼그라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비트코인 ETF가 이렇게 또 승인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승인이 되게 되면서 그때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올랐다가 지금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식 같은 거나 뭐 요런 뭐 투기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소문에 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소문에 이렇게 또 많이 사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익을 본 것을 이제 차익을 실현을 하지 않습니까? 차익 실현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네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뭐 48,000달러인가 9,000달러까지 오르다가 지금 이렇게 쭉쭉 빠지게 되면서 지금 뭐 42,000달러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랑 연관이 된 그런 기업들도 주식들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내려가니까 그런 이제 회사들의 주식들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이렇게 ETF 뭐 승인이 난다 만다 이런 소문이 있었을 때는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아마 주식도 올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오르지 않아 벌써 다 올랐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르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실제로 올해 주식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것을 또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